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러 가버렸다. 중요한 뭐냐면 이 아들이 서울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고쳐놓은 이 돌다리를 건너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화가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화가 났으면 일부러 멀리 나무 다리로 돌아갔거나 심지어는 물로 척복척복 넘어갔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이 고쳐놓은 돌다리로 건너갔다는 것에서 일단 뭐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크게 없다는 것. 이 말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창섭이는 결국 아버지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조한 상태에서 가는구나. 단지 아버지의 삶처럼 똑같이 살지는 못할 뿐.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경을 하지만 동조만 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서 크게 원망하지 않고. 왜냐면 땅을 안 팔아주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돌다리를 건너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동고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을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었다. 이때 설레다라는 표현 우리가 마음이 되게 설레, 내일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것만 설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로 폭넓게 설레다라는 말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다 보여주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A번 관련돼 가지고 3번 문제에 나오니까 나중에 뭐 봐야 돼. 어떤 달라진 점 요거로 좀 보겠습니다. 자, 니은 바로 넘어갈게요. 아버지는 하루 종일 개울가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왜? 불편한 마음이야. 왜 불편해?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또 좀 들어줄 걸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 그래서 불편한 마음에 잠도 오지 않았다. 젊어서 서당서 배웠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이때 백낙천의 시. 자, 현재 아버지의 어떤 처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시.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는데 제 뱃속이 고픈 것을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에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도울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얄미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솟아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쪽에 역시 그랬음도 깨달아라는 풍자의 시였다. 자, 이 시의 내용 일단 중요한 건 이거지. 여기에서 우리 새끼 제비가 있고 그 다음에 늙은 어버이 제비가 있어. 이때 어릴 때 배고픈 거 참아가면서 먹을 것 얻어다가 먹여 키운 그런 제비는 누구를 의미하고 창섭을 의미하고 늙은 어버이 제비는 부모겠지. 특히 여기는 이 아버지. 그래서 어떤 마음 느꼈어? 바로 나에게 힘을 얻자 저희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린 모습.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렸을 적에 역시 그랬다. 쉽게 말하면 자식들이 커서 이 시는 결국
자식들이 커서 부모 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시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 시를 떠올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섭이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와 다른 이런 가치관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하는구나. 창섭인 창섭의 삶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합부분입니다. 노인은 어제 천장을 향해 쓴 웃음을,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 웃음을 짓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쓴 웃음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돌아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고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로도 끝에 골수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쭐우쭐 춤추며 빠져내려갔다. 물살이 춤추며 내려갔다 의법 눈으로만 보면 되고, 가운데 짱으로가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이 없었다. 끄떡이 있을 리가 없었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돌아와 소금 접시에 낮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저리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며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는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피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넣는 법은 없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한도를 넘어설 만큼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이 아버지의 이치, 바로 자연에는 뭐가 있어? 이 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이치가 있어. 일단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다리가 떠내려가는 일이 벌어지거나 뭔가 큰 재해가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자연이 분수를 넘었기 때문이 아니다. 자연은 분수를 넘지 않는다. 문제는 뭐였다? 사람의 문제인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얘들아 그게 없었어. 물난리가 없었어. 왜 물난리가 없었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 자체가 그 화산재로 만들어진 토양이어서 다 물이 흡수돼서 내려가거든. 뭐 홍수가 나거나 넘쳐 터지지가 않아. 다 이 땅속에다 물길이 있어가지고. 근데 계속 길을 만드는 거야. 그치?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모래 돌 때려 넣고 아스팔트 닦고 하다 보니까 이 물길이 막힌 거야. 땅속에 있는 물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그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래서 넘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전에 니네 막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시절이겠지? 2007년에 그거 알아? 제주도에 태풍 나리라고. 그 나리 태풍이 그 바람이 강한 태풍이 아니라 비가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내린 태풍이었거든. 그때 선생님의 경험은 뭐였냐면 아파트 3층 살고 있을 때 형하고 결혼 안 하고 그때 둘이 살고 있을 텐데 일요일 한 오전 11시 12시쯤에 그때 그 내가 도남 쪽에 살고 있었어. 형은 우리 그 아파트 내 지상 주차장에서 왔고 나는 세울 데가 없어가지고 그 길가에 저쪽에 있는 길가에 세워놨거든 차를.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1시쯤 돼가지고 이제 좀 늦잠을 잤어. 그 다음에 저쪽 방에 있는 형님 야 배고프다 이러는 거야. 라면 먹자 해가지고 내가 라면을 딱 끓이고 있었어. 그래서 라면을 딱 끓이니까 12시쯤 됐어. 딱 숟가락 뜰렸는데 퍽 하고 불 꺼지는 거야. 정전이 온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자 밑에서 아파트 그 관리소장님 지하 주차장에 차 빼세요 하시는 거 들리는 거야. 뭐야? 차 어디서 였냐? 나 길가에. 어디서? 나는 그냥 이렇게 앞에 서있지? 이 형이 진짜 창문으로 가보는 거야. 괜찮냐고 근데 이제 오 이러는 거야. 저쪽이 살짝 보이는 그 길가에 홍수가 터진 거야. 태풍이 온다고는 알았는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강한 태풍이 아니어서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있었거든. 방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오 근데 갑자기 너 차 어디서 왔다고? 내 길가에. 그 물살이 아파트 지하철로 들어오면서 막 침수가 되고 있는 모양이야. 갑자기 라면부터 쭉 던지고 뛰어내려갔지. 그때가 추석 한 일주일 전이었어. 거의 9월 말 10월 초가 태풍 올 때가 아닌데 온 거야. 그래서 그냥 슬리퍼 신고 막 차 챙기고 그래서 뛰어내려갔어. 아파트 계단 뛰어내려가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보니까 앞에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이 벌어진 거야. 뭐냐면 사람 키보다 그 흙탕물이
쫙 나야가라 폭포처럼 흘러내려가는데 뭐 자동차 떠내려가고 막 그 냉장고 떠내려가고 그다음 클린하우스 쓰레기통 떠내려가고 막 무슨 말이 안 돼. 심지어 나무도 떠내려가 뽑혀가지고 내 차가 거기 있었거든. 우와 안 지나가. 새 차는 안 되게 좀 괜찮은 중고로 산지 1년도 안 될 때였거든. 찝차였어. 이게 좀 높은 거. 와 미치겠네. 아무 생각 안 들어. 그래서 싹 이렇게 갔어. 딱 가 보니까 위에서 물 내려오고 있고 저 밑에 물 내려가고 있잖아. 내 차가 걸려 있는 거야. 떠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거기에 뭔가 다른 물체에 걸려가지고 차가 이게 끼거덕 하면서 이제 그 떠내려가는 밑으로 온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 형이 야 한번 버튼 눌러봐. 그래서 그 차 문 열고 다니는 그 삑삑 리모컨 있잖아. 그래서 삑 눌렀는데 깜빡이 불이 팍 들어오는 거야. 안 죽은 거야 차가. 아주 죽지 않았다. 그래서 구하러 가자. 사람들이 안 된다고 죽는다고 물살에 휩쓸린다고 벽에 붙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난 차에 타고 시동 걸고 그래서 빨리 뒤로 안 빠져. 보니까 앞바퀴에 뭐가 껴서 나무 뿌리 같은 게 형은 그거 막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형은 다시 빠져나가고 우웅 해서 후진으로 그 동네에서 내 차만 구출을 했어. 또 찝차도 높아가지고 이게 물이 안 잠긴 거야. 엔진하고 타기가. 물론 외관이 많이 부서져서 수리했지. 그때 내가 기억하는 그 태풍 나리는 제주도에서만 그때 한 10명 넘게 죽었어. 어떻게 죽냐면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불어난 그 물살에 차가 실을 꺼져버리는 거야. 차가 잠기는 거야 물에. 쫙 올라와. 이건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겁나 탈출을 못한 거야. 차는 길이 익사한 거야 사람들이. 그 일들이 막 곳곳에서 벌어진 거야. 거기에는 물론 비가 많이 오긴 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원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빠져나갈 환경이었단 말이야. 근데 길을 만들고 뭔가 사람들이 계속 콘크리트로 땅을 이렇게 덮어놓는 바람에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는 그런 곳이 돼버렸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재해여야 되는데 인재가 돼버린 거야. 사람으로 인한 재해. 그래서 마찬가지야. 아버지 생각은 자연은 법도를 넘어서면서까지 그런 큰 무리한 일을 하지 않는다. 분수에 넘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냥 보자.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갈이 밀려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에 밑이 물살에 둥글리어 쓰러졌던 것 같을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뭐였더라면 미리 바닥을 치고 그렇게 돌이 굴러내려왔을 때 미리 그 바닥을 치우고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사람의 보살핌 또는 정성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지. 만년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결국 자연은 분수를 넘지 않는다. 문제는 무엇이다? 사람의 보살핌이 문제인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해선 안 된다. 자, 천리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루라도 이런 하늘의 이치에 뭐하면 안 된다?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바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 뭐하면 살아야 된다? 바로 이제 모든 것을 정성껏 보살펴야 한다. 이게 아버지 삶의 가치라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였어? 바로 창섭에게 못 팔아준다던 그 땅이 가장 대표적인 게 되겠지. 정성들을 갖고 오면 된다. 겠지. 또 하나가 뭐였어? 이런 돌다리.
정성 들여 가꾸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떠내려갈 일이 없다. 그래서 작품의 마지막을 뭐로 끝냈어? 아버지의 가치관을 끝낸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뭐로 보면 돼? 이 아버지의 가치관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현실 비판, 그리고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삶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되겠지.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자, 백낙천의 시를 통한 아버지의 깨달음. 자, 여기에서 잘 먹여놨더니 저희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린 새끼 제비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창섭을 의미하고, 그리고 얇고 늙은 어버이 제비한 쌍은 누구를 의미한다? 부모인 아버지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늙은 어버이 제비들과 자신을, 새끼 제비들과 창섭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바람과 달리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줄 그으세요. 창섭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함. 창섭을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왜? 자식들이 커서 부모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부모님은요, 이런 백낙천의 시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은 또 뭐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거야. 2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인생관. 자, 잘 봐. 사람들은 비가 많이 내려서 돌다리가 떠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다른 거야. 비는, 자연은 어떤 함정이나 분수를 넘기지 않아. 문제는 뭐였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보살폈다면 무너질 리가 없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를 순응하면서 매사에 조심하고 정성 들여 보살피면 되는 것이다. 즉, 사람의 태도의 문제인 것이지 자연의 이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서 매사에 정성 들여야 된다. 결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이 겹지만 창섭은 아버지 생각을 따르고 서울로 돌아갔고, 아버지 생각을 따르고 서울로 돌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아버지는 천리에 순응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만은 꼭 1번, 창섭은 땅을 팔자는 제안을 거절한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돌아갔기 때문에 X. 2번, 아버지는 창섭을 떠나보내고 백낙천의 시를 떠올리죠. 제비 이야기, 백낙천. 3번, 아버지는 돌다리가 무너진 이유를 큰 비, 자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사람들의 보살핌 때문에. X. 아버지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주변을 보살피며 사는 것이 뭐다? 천리죠. 하늘의 이치를 천리라고 합니다. 천리라고 생각한다. 자, 확인 문제 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죠? 1번입니다. 기억으로 봤을 때 창섭이 아버지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고 혹은 아버지에게 크게 원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1번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 2번 백낙천의 시는요 5번처럼 자식들이 노력해야 되는 교훈을 주는 작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버이 제비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이 커서 부모로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자식들이 노력해야 된다. 5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은 5번. 3번에 자, 달라진 점 봐봐. A에서는 아들은 이라고 돼 있지. 근데 보기에서는 나는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바뀐 경우예요.
그러면 1회 주인공이 됐을 때 창섭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다. 1번의 특징이 되겠지. 그래서 한 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돌다리 같은 설명 마무리 짓고, 나중에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시목작품하고 수필작품은요, 우리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우리 학교를 가는 정상적인 등교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또 이제 진도를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 부분이 보이겠지?